안녕하세요, 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는 자동차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차량은 바로 이 미니 쿠퍼 디젤 19년식입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19년식 모델은 엔진 라이트가 동그랗게 다 들어와요. 19년식 이전 모델들은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반달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가 다 동그랗게 다 들어와서 전면이 다 동그란 도너츠 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5도어 모델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뒷좌석을 한번 볼게요. 제가 키가 74인데요. 저한테 운전 세팅을 맞춰놨을 때 뒷자리 레그룸의 공간은 닿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 하나 들어갈 정도고 주먹은 절대 안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뭐 쩍벌을 하고 타면 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좀 괜찮은 거는 컨버터블 S 같은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90도도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쏠릴 정도인데 얘는 그래도 한 뒤로 조금 누울 수 있는 정도고요. 이 5도어의 문짝은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팔 한 길이 정도? 한 60cm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문은 작습니다. 닫을 때 느낌도 되게 장난감 같은 느낌이고요. 19년식의 가장 부러운 점은 바로 이 테일라이트입니다. 저는 동그란 왕눈이 같은 테일라이트인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영국 국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탐나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아마 기본 트림 같은 데 파노라마 선루프는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를 찾아왔을 때 컨버터블 S와 이 아마 쿠퍼 기본 모델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컨이 오토가 아닙니다. 수동인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어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어컨 송풍 방향이 전면과 밑에 발바닥 쪽에 발 쪽에 오는 게 있는데 자동들은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태기 수준인데 이 다이얼들은 중간에 놓으면 그 바람 양이 서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앞에도 조금 나오길 원하고 바닥이 더 많이 나오길 원하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 좀 반반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오토 에어컨은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둘 다 5대5로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만 택하게 돼서 저는 사실 수동 에어컨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 중 하나가 얘는 지금 여기에 스포츠랑 노멀 모드, 그린 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컨버터블 S는 여기에 HUD가 있어요. 그래서 HUD 스위치를 키면 이 앞에서 HUD가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얘는 HUD가 없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트위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디오 소리는 사실 약간 스피커의 담요 덮은 이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시는 분들은 정품에 트위터 달린 이걸 뭐라 하죠? A필러라고 하나요? 이걸 아예 구매해서 여기에 이제 트위터를 박는 식으로 하시고요. 사실 제 컨버터블 S도 원래 하만카돈께 들어가 있는데 그거 자체도 좀 웅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포칼을 듣다 이걸 들으니까 확실히 스피커는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번 19년식 모델 실내 중에 가장 많이 바뀐 모델은 디젤의 변속기가 변경이 되었어요. 저 아는 지인도 컨트리맨 1세대 디젤을 탔었는데 한 3년 정도 타다가 이 변속기가 망가져서 수리비가 700만원 청구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3,400 쪽에 사설 쪽에 알아봐서 하셨는데 그렇게 해결했다고는 하는데 카페 같은 데 봐도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19년식 모델 중에 디젤만 변속기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가솔린은 안 바뀌었는데 디젤만 바뀐 걸 보면 아마 BM에서도 이 디젤 변속기에 대한 문제로 좀 골치 썩기가 싫어서 그냥 아예 바꿔버린 것 같고요. 처음 전자식 변속기를 썼을 때 그 이질감이 안 좋았는데 전자식 변속기에 익숙해지다가 미니에 그 딱딱 물리는 변속기 쓰니까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속기는 이 전자식 변속기로 탁탁 가볍게 쳐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다음에 미니 가솔린 모델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컨버터블 S의 경우는 여기에 이제 스포츠 모드나 그 노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선택 버튼인데 얘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팔걸이도 없습니다. 그냥 레일이어서 좀 은근 운전할 때 팔을 거칠 데가 없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터치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다이얼인데 저는 사실 여기에 터치 기능을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다이얼이 좀 더 파지감이 좋고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컨버터블 S 기능들은 다 비슷하게 다 밑에 허벅지 이 포스트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레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감은 근데 그렇게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게 이 디젤 소음이실 것 같은데 1세대 컨트리맨과 다르지 않아요. 그 디젤의 소음은 여전히 있고요. 벤츠 C클래스랑도 거의 비슷한데 C클래스가 조금 더 정숙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아무래도 차체 크기가 있다 보니까 그 소음보다는 약간의 그 진동이 좀 더 최적 공간이 작아서 잘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을 해보면 디젤 소음은 거의 없어지고요. 그 주행 질감은 출근할 때 찍었던 그런 영상들로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네, 일단 주행 질감을 느껴보면 달릴 때는 확실히 한 1500rpm, 2000rpm 정도로 항속 주행을 하면 디젤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악셀을 밟으면 이거의 레드존이 5000, 한 1200부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300부터. 그러다 보니까 RPM 사용 구간 자체가 휘발유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RPM을 이제 스포츠 모드로 넣고 밟으면 초반 가속은 휘발유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응답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악셀 살짝만 밟아도 초반 가속은 제 컨버터블 S보다 조금 더 강한 맛이 있습니다. 한 20에서 40까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40이 넘어가면 이 스로틀 응답성이 조금 더뎌져요. 40km, 60km가 넘어가면 가솔린 모델인 컨버터블 S가 좋은 토크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행 소음을 들어보면 주행을 좀 해보니까 디젤이라고 해서 엔진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희한하게 휠하우스 쪽에서 좀 잡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타이어가 노면을 이렇게 치면서 나는 바람 소리 있잖아요. 뭐 이렇게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휠하우스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마 타이어 교체만으로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디젤 차들을 많이 타왔기 때문에 소음에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어서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는 그런 타이어 쪽 휠하우스 소음 말고는 크게 거슬리는 정도의 소음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살짝 한번 밟아 볼게요. 지금 역시 40에서 60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40에서 60 사이에 변속기가 한번 올라가요. 그때 좀 힘이 빠지는 느낌? 만약에 주행 질감으로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고르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휘발유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디젤차가 주는 그런 연비의 매력, 그리고 리터당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해서 경제적일 것 같지만 일단 디젤 차량들은 DPF 클리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10만 킬로를 타본 디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 지인이 알려주기로는 그 비용이 여태까지 세이브했던 기름 연비들을 결국 다 회수하게 된다. 그래서 디젤은 더 이상 뭐 경제적으로 타는 차가 아니라 초반에 그 디젤 토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초반 40km까지 토크감이 상당히 좋은데 시속 4, 50이 넘어가서 변속기가 3단이나 4단으로 넘어가면 좀 많이 맥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토크감도 사실 휘발유 컨버터블 S 모델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를 고르라고 하면 디젤보다는 휘발유를 고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젤을 좀 지향하는 이유가 제 아는 지인이 변속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리비가 한 3,400 정도 깨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포비아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물론 19년식에는 변속기가 바뀌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는 꽤 안정적으로 사용했던 가솔린 차량의 IC 변속기 조합이 훨씬 난 것 같습니다. 네,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디젤의 장점이 저렴한 기름값과 연비인데 1년에 10,000km를 안 타신 분들은 그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초반 토크감인데 이것 역시 시속 40km나 50km가 넘어가면 좀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가솔린 추천드리고요. 경제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일단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시더라도 그만큼 DPF 클리닝 주기가 빨리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큰돈이 나가서 결국 경유값을 아꼈던 게 다 글로 소모가 됩니다. 다른 차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는 가솔린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제 의견이니까 뭐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리뷰를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크락션 소리입니다. 들려주세요?